수율이 삼성전자가 TSMC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들의 지분 변동은 크게는 없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샀으면 샀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LG이노텍은 정말 이 신규 매수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약간 주식 관련돼서 네. 개별 종목 관련해서 뭐 차트라든지 수급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종목들, 뭐 네. 이를테면은 물론 서두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예. 관련된 주식 뭐 대형주 관점에서 네. 약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보게 되면은 이거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이제 하면서 체크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게 시총 상위 삼성전자는 아까 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수급적인 상황이 정말 못 따라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단을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좀 성장성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단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는 굉장히 크고 하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 리포트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장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망들이 계속 틀리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요. 그만큼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시대에 와 있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 쪽의 어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거기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요. 디램 가격도 지금 이제 상저하고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전망이 또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큰 종목이고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실적 캐시카우 잘 깔고 있는데, 하나 필요한 거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초격차 그동안에 벌려왔던 것처럼 이런 단에서도 신사업, 뭐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밸류상으로도 조금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파운드리 쪽이라던가 보게 되면은 지금 TSMC 쪽에 4나노 공정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초미세 공정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쪽들 보면은 수율이 삼성전자가 TSMC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같은 크기 웨이퍼 투입했을 때 2분의 1이에요, 생산량이. 예. 그렇게 좀 초미세 공정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의 둘의 방식은 다릅니다. 생산 방식은요. 거기에서 초격차 벌려서 조금 더 빠르게 그동안에 이제 뒤처져 왔었던 신사업들을 끌어올려서 간다고 하면은 밸류는 다시 높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좋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급이 좀 꺾이는 모습들, 여기에서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좀 강하게 반등을 13만 한 4천 원까지 해줬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연말에도 한 번 했었고 이제 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도 한 번 가면서 쌍고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빼야 될 징표들이 좀 나왔죠. 네,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쌍고점 정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하이닉스 정도면, 이 정도 자리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사야 될 자리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디램이 만약 상저하고 패턴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이닉스는 지금 120주선에 걸쳐서 3주 동안 머물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도 뭐 물론 빼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빼고 있고, 근데 이제 투신이나 은행 쪽 이런 쪽에 살짝 뭐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준 걸로 일단 가집기에는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급이 뭐 중간에 이제 이틀 정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이 있긴 한데, 투신하고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같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조금 한 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4일 동안. 근데 그 뒤로 또 바로 매도 전환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올렸던 거 다 빼버리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종목에 좀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좋고 내용이 좋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이밍은 좀 잘 잡아서 사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120주선을 저만의 개인적인 지지선으로 보거든요. 지수도 그렇고 그 지수에 연동되는 대형주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지지선, 지지 받는다고 했을 때 한 10만 7천 원대, 한 10만 중반대가 되겠죠. 10만 원 중반대에서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깨면서 정말 매도, 대량 매도가 외인 기관으로부터 나오면서 이 120주선이 붕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 대응입니다. 한 4%, 5% 정도 선까지 난 지켜보겠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손절선을 정해 놓으시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하는 습관은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쪽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9,000원 상승하면서 80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 탄력이 뭐 아주 센 것도 아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저점을 68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찍고 그 이후에는 이 85만 원 매물대에서 3월 달에도 그랬고 4월 달에도 막히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또 밑으로는 하방이 많이 열리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좁은 지금 121선과 61선 이평선 두 개 사이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제 또 지지가 나왔던 모습이고요. 올라간다고 하면은 121선 82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돌파를 강하게 해줘야지만 수급이 다시 붙으면서 뭐 이런 지점, 뭐 95만 원 지점, 이제 100만 원 지점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급 보면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의 지분 변동은 크게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샀으면 샀지 이걸 더 빼서 나중에 지분 늘리고 이럴 여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들 잘 돼야 되는 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바이오 에피스도 쪽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은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 굉장히 향후에도 큰 먹거리 캐시카우가 될 거고, 공장 증설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뭐 세계 최대 생산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바이오 에피스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뭐 신약 쪽까지도 발을 뻗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약 쪽 그리고 이런 쪽들에선 분명히 의약품 쪽에서는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네이버 아까 짚어드렸고요. 카카오도 해드렸고, 현대차, 기아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쪽인데 뭐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이것도 초중순 정도에 46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거 주봉상으로도 120주선을 깨버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3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반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 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누구의 수급으로 올라갔느냐? 외국인이 아니면 이제 기관이겠죠. 그래서 3월 14일 이후부터의 어떤 투자 동향을 삼성 SDI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네, 3월 14일 이때부터죠. 네. 이때부터입니다. 예, 개인들이 그동안에 쭉 사다가 이제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투신, 이쪽도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보험 이런 쪽 기관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고, 기관은 최근까지 계속 이제 좀 사는 분위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약간의 매도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거냐, 이런 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는 특별하게 매도하는 모습들 안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때 121선은 뭐 이거 한 방에 뚫기는 워낙에 어렵거든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일단 맞고 떨어졌다고 보시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지금 수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도까지도 받으면서 기관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좋은 신호가 나오는지 보시고도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조정받아서 제일 하단 이평선으로 가서 한 56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해 보시고, 여기에서도 수급이 더 꼬여서 기술적으로 매도 나오면서 이 61선이 붕괴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손절,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잡아놓고 손절하시고, 그게 아니고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등한다 라고 하면 계속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기차 초기
초기거든요. 정말 10%도 글로벌 보급률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엔트리 모델이 많이 팔려요. 네,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임금 인상률은 그 인플레이션보다 적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도 지금 2022년도 올해에 9,610원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시간당. 그게 작년 대비해서 5% 오른 거거든요. 근데 막 미국 이런 데 보면 물가 상승률이 CPI가 막 8%가 넘게 급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임금 인상됐어도 구매력 자체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니까요. 또 이자 이런 것들, 영끌했던 것들 이자 내야 되는데 정말 보복 소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과 이제 결부지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비자 근원 물가 지수 자체는 조금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동급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비싸단 말이죠. 2천, 3천 비쌉니다. 보조금 받아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내가 빠르게 배터리차로 교체할 이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 모델들이 해외 쪽에서 많이 팔리는 거지만 결국 이 전기차 시장도 성숙이 되면서 정말로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길거리에 생기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내연기관차만큼의 파급력이 생길 수 있고 점점 더 고사양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에는 하이니켈입니다. NCM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뭐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쪽들이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터리 셀 쪽을 계속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조금 단기적인 탄력을 더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밑에 소부장을 좀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지? 전반적으로 딱 훑어주셨는데 네. 약간 좀 네. 그만큼 큰 주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LG그룹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네.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G이노텍도 주가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네. 기판의 주가랑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애플이 정말 걸치면 좋죠. 근데 이제 애플 묻히기라고 요즘에 또 떠도는데 애플을 묻히면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묻힐 수는 없어요. 이거 옷에다 뭐 김치국물 묻히고 이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애플을 묻히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정말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애플 쪽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한다 이러면 정말 이거는 뭐 3대의 영광을 물려줘야 되는 그 정도의 저는 파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자화전자 이게 정확하게 공시를 한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애플은 비밀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거 깨면은 정말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규모의 시설 투자를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공급처가 다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이제 LG이노텍 통해서 공급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거죠. OIS라고 해서 뭐 손떨림 방지 이런 쪽들을 하게 되는데 점점 더 이게 중저가 모델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애플 쪽에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고 하는 모델들에 이걸 탑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보여요. 이 레퍼런스가 결국에는 다른 쪽들의 수주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빵 터져버렸죠. 네, 굉장히 이제 옆으로 기면서 크게 별다른 주가 흐름을 뭐 지수 대비해서는 견조했다라고 보는데 크게 없었는데 정말 이 고점을 27,000원을 그냥 갭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줄이는 모습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화전자는. 근데 이제 누가 샀느냐?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율 줄여서요. 이런 것들은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가 이제 들어왔다가 싸그리 또 한번 팔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꼭 주가가 꺾일 것 같은데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수량 늘려서 또 사고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같이 늘리면서 개인들이 판다라고 했을 땐 모르겠는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런 외국인들의 물량들 대부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공시를 했어요. 그 이사회 결의 통과하면서 한 4,200억 규모였나요? FC BGA라고 해서 플립시 볼그리드 어레이
예. 그쪽이 이제 얼마 전에 또 하나 공시 나왔던 게 삼성 전기 쪽에서 그 1조 6천억의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그 시설 투자 공시를 했거든요. 베트남 법인 쪽으로 1조 3천억. 그리고 부산 사업장인가요? 그쪽으로 3천억 나눠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애플 맥 시리즈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맥이 이제 그 맥북이라고 하죠. 맥북 쪽하고 모델들이 있는데 9개 정도 모델을 애플에서 이번 연도에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M2 프로세서. M1도 삼성 전기에서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인정을 받아서 M2 쪽에도 공급이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 투자 자체가 삼성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애플 이름에 걸맞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LG노텍이 이것만 하고 말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시장 상황 봐가면서 4천억의 시설 투자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먹을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투자 규모가 들어가서 내년 양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 투자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에 업황은 너무나도 좋아요. 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이런 쪽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 LG노텍도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 일단 애플들이 둘 다 또 묻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애플의 파급력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노텍은 정말 이 신규 매수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수를 지금 해본다고 하면은 글쎄요 60일에서 한 120일선까지 열어놓고 한 33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121선이. 예, 거기까지 일단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격이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난 2월 달처럼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LG노텍 좋게 보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예, FC BGA라고 불리우는 부품의 수요는 정말로 견조하고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단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수주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네. 투자를 하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쑥 훑어봤는데 정리해 주시니까 네. 정리가 한번 싹 되네요. 네. 이 주식은 좀 기다려야 되고 네. 이 주식은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딱 지금 네. 정리가 되는 것 도움이 같습니다.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 말씀드릴 때는 내용적인 측면 외에도 약간 기술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술적인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가 돼서 본인의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좀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나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약간 가정을 계속 붙이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렇게 네. 지지를 피해 한다든지. 나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네.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만약에 예. 아니게 된다라고 맞아요. 한다면은 또 투자 의견이 바뀔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대응. 그래서 항상 대응. 네. 아 이게 좋다. 그것만 듣지 마시고 네. 그 가정을 꼭 들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맞게 좀 투자 네.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렸네요. 네. 만약에 지금 네. 물린 종목이 있다면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물린 다들 종목이 물려있죠. 없을 네. 수가 없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약간 글쎄요. 이게 항상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정리를 하고 뭐 갈아타라 뭐 이런 네. 말도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이게 딱히 사실 갈아탔는데 또 물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있어가지고 손절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항상 이거에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까도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수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어요. 이 주봉상으로 코스피가 120주선에 걸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까지 손절을 못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갔을 때 아까 카카오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이렇게 120주선을 깨면서 2주 연속으로 막 이렇게 밑골이 달리고 했을 때는 조금 아프더라도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도 같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지수랑 그동안에는 연동해서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120주선 지지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움직여 버리는데 수급도 안 좋아.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아프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한번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래도 지수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가고 시장 분위기에는 좋건 나쁘건 어쨌건 휩쓸리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시장 분위기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큰 틀이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매크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고 내 종목을 대응하셔야지 내 종목이 별 변동이 없이 시장을 따라가는데 내 종목 먼저 대응하고 시장에서 다른 종목 또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좀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여기 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조언을 한마디씩 해드리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 조언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동안 지금 촬영을 하면서 대부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시기에는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나는 얼만큼 알고 샀느냐.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꺾일 때 정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거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과는 이 기업의 어떤 주가는 약간 별개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버텨서 내가 만약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조금 더 잡아서 한번 평단 낮춰놓고 더 기다려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조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공부를 일단은 공부한다고 꼭 돈 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식 투자를 이게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이거 잠깐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원투데이 하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퇴직 후에도 정말 어떤 뭐 치매나 이런 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마만큼 나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말고 뭐가 또 있을까? 코인? 네.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인은 또 그만큼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만약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저도 이제 투자 직접 하진 않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봐드리긴 하거든요. 그럼 차트밖에 딱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 삽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같이 사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백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거기로 내가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주식보다 높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제도화가 되어 있고 나에게 조금 뭐 경제적인 자유적인 그런 자유를 줄 수 있는 수단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부동산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제반 비용들이 너무나도 아직 많이 들어가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취등록세에다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자동차는 당연히 사면은 사자마자 감가상가가 되잖아요. 거기다 취등록세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건 물론 자주 사고 팔고 하면은 그만큼 재세금 많이 나가고 수수료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기계에 막 계속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1년 지난 데이터 뽑아보세요. 정말 재세금하고 수수료가 내 손실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미리 극복을 해나가고 정말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식을 들어갈 때는 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한 50%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애초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만큼이 이제 달성되는 기간을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저는 한 3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생각으로 이런 수익률을 바라고 들어가면은 내 종목 선택 자체도 투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테마성의 그런 종목들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함을 조금 버리시고요. 우리 인생 깁니다. 긴 만큼 복리로 뭐 한 종목에서 2배, 3배 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복리로 한 25%, 30% 이 정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복리 투자하고 시간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한 연습들, 공부들 계속 꾸준히 저희와 같이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셨는데 또 오늘 또 다양한 종목들 네.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어떤 게스트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다루지 그런가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펀더멘탈 관점, 네. 수급 관점, 네. 그 다음에 차트 관점.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가정이 붙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괜찮다. 맞아요. 그런 분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네. 무조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사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으셔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진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예.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네. 괜찮다 싶으면은 그럴 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용관 차장님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